지금 뭐 하는 거야? 문 좀 열어! 제발 꺼내줘! 얼음장 같은 공기가 폐를 찔렀고 입에서 하얀 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철문 너머로 발자국이 멀어지자 저는 문을 두드렸죠. 철컥 외부 걸쇠 잠기는 소리가 귓속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차갑게 내리꽂히는 며느리의 목소리. 손끝이 얼어가도 저는 문을 붙들고 소리쳤습니다. 과연 저는 이 얼음방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며느리의 진짜 속내와 뒤집힌 진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박복자 69살의 두부가게 주인입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콩을 불리고 맷돌을 돌렸죠. 40년째 지켜온 습관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콧속으로 스며들 때마다 온몸이 짜릿하게 깨어났어요. 시장 골목에 제일 먼저 불을 켜는 건 언제나 제 가게였습니다. 어머니, 또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한설아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45살의 설아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죠.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깔끔했습니다. 겉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며느리였어요. 그래, 오늘도 콩값이 올랐다더라. 서둘러야 해. 저는 콩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각이었죠. 어머니, 그 얘기 좀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점포 담보건 말이에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벌써 한 달째 반복되는 얘기였죠. 제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아야, 이 가게는 내 평생 피땀이야. 담보로 잡히면 안 돼. 잠깐만 빌리는 거예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죠. 이 자리는 제가 맨손으로 일궈낸 전부였으니까요. 안 된다니까. 더 이상 그 얘기 꺼내지 마. 설아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가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며느리가 나가고 난 뒤 저는 혼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설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뭔가 쫓기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아침 6시가 되자 시장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고 소매상들이 물건을 사러 다녔죠. 저도 두부를 만들어 진열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복자, 아줌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옆 가게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럼요, 새벽이 제일 바쁘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설아가 다시 나타났죠. 이번엔 달콤한 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이거 드시면서 좀 쉬세요. 고맙다, 설아야. 빵을 받아들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죠. 그때 설아의 미용실 쪽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 씨, 이번 달까지예요. 더는 못 기다려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미용실 쪽을 바라봤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죠. 설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 진수는 이미 퇴근해 있었습니다. 47살의 진수는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아내와 나 사이에서 늘 눈치를 봤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그래, 너도 피곤하겠다. 진수는 제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죠. 엄마, 설아가 요즘 힘든가 봐요. 미용실이 잘 안 된대요. 그래, 그런 얘기는 안 하던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점포 담보를 그렇게 원했던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매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새벽 2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런데 부엌에 나가보니 설아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너는 왜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새벽에 냉동창고 쪽에 좋은 물량이 들어온대요.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던데 같이 가보실래요? 설아의 제안이 뜻밖이었습니다. 평소엔 새벽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며느리였거든요. 글쎄, 두부 재료는 이미 충분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혹시 더 싼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설아의 눈빛에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처음이었고 거절하기가 미안했거든요. 새벽 3시 반,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시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왔지. 새벽 경매 때문에. 저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조용한 줄 몰랐네요. 설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시장에 도착하니 경비 아저씨가 졸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가볍게 기침을 하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죠. 아, 복자시네요.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물건 좀 보러 왔어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는 교대 시간이라 냉동창고 쪽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늘 이 시간이 제일 한산하죠. 경비 아저씨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CCTV는 다 돌아가니까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아저씨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카메라가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우리는 냉동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로 복도엔 우리 발소리만 울렸어요. 평소 북적이던 통로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설아가 앞서 걸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번 창고예요. 거기 물건이 좋대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냉동창고로 가는 길, 설아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숨이 차서 잠시 멈춰섰죠. 설아야, 좀 천천히 가자. 물건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잖아. 아,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서둘렀네요. 설아가 돌아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눈은 웃지 않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 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상인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복자 씨는 워낙 오래 다니셔서 알겠는데 이분은 제 며느리예요. 오늘 물건 보러 같이 왔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고기 사입하는 김 사장이 아까 왔다 갔는데 같이 오신다고 했던 분이 이분이었군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설아가 미리 약속을 잡아놨단 말인가요? 며느리를 보니 태연한 표정이었죠. 네, 제가 부탁드렸어요. 좋은 물건 있으면 알려달라고요. 경비 아저씨가 창고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얼른 보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창고는 요즘 내부 손잡이가 얼어붙어서 잘 안 먹어요. 노후 장비라 수리 대기 중이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밖에서 걸쇠를 쓰고 있습니다.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설아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금방 나올게요. 걱정 마세요.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죠. 형광등 불빛 아래 고기들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새로 들어온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아야, 새 물건이 어디 있니? 저쪽에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볼게요. 설아가 창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뭘 찾는 것도 아니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네, 알겠어요. 오늘까지라고요? 제가 해결할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저는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설아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점포담보는 안 되는 거예요? 설아야,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니? 저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정말 급해요. 오늘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설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죠. 며느리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걸요. 설아야,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거니? 카드 빚이에요. 미용실이 안 되면서 계속 돌려막기를 했는데 이제 한계예요. 설아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평생 재산을 담보로 잡을 순 없었죠. 미안하지만 안 돼. 진수한테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진수 오빠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설아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에 목소리가 울렸죠. 오빠가 알면 이혼할 거예요. 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숨기는 것보다는. 제 말을 설아가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모시고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전 이제 지쳤어요. 설아야, 그게 무슨 말이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다정했던 며느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제가 왜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도 가게도 다 어머니 명의잖아요. 저랑 진수 오빠는 뭐예요? 설아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17년 가까이 쌓였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가족이잖아. 내 것이 곧 너희 것이야. 말로만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설아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며느리의 숨결이 하얗게 보였죠. 어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도장 안 찍어 주실 거예요?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설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얼굴이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를 문 쪽으로 밀기 시작했죠. 설아야, 뭐 하는 거야? 저는 놀라서 소리쳤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이 생각보다 셌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창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설아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소리 질러도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요. 설아의 손에서 미용실 파마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익숙했던 냄새가 지금은 공포로 다가왔죠. 정말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교대 시간이라 경비도 자리를 비운 것 같았어요. 천장에 CCTV만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아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설아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니? 저도 살아야 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눈빛이었죠. 정말로 무슨 짓이든 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진짜 위험을 느꼈습니다. 설아가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냉동 창고의 한기가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서 느껴지는 살기였죠. 설아야,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생각이요? 이미 다 계획했어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했죠. 설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4시, 교대 시간이라 아무도 없고, 진수 오빠는 시장 주차장 트럭에서 자고 있고, 완벽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설아가 저를 이곳으로 유인한 것도, 이 시간을 택한 것도 모두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죠. 설아의 말을 듣고 저는 본능적으로 창고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더 빨랐죠. 제 팔을 잡아 끌며 다시 안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머니?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이거 나. 제가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설아의 손아귀 힘이 너무 셌습니다. 미용실에서 하루 종일 가위질하며 단련된 힘이었을까요? 제 늙은 팔은 꼼짝도 하지 못했죠. 그때 창고 밖에서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씨, 안에 계세요? 깜빡한 게 있어서요. 저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설아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뭔데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 창고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어제도 누가 갇힐 뻔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부 손잡이가 완전히 얼어붙어서 안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그래서 임시로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실수로 밖에서 잠그면 큰일 나요. 아, 네. 조심할게요. 설아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노후 장비라 수리 대기 중인데 다음 주에나 고친대요. 그때까지는 정말 조심하세요. 너무 오래 계시지 마시고요. 네, 금방 나갈게요. 경비 아저씨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도와줘요. 살려. 하지만 설아가 제 입을 다시 막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제 숨을 조였어요.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어차피 저 아저씨도 이제 교대하러 갈 시간이에요. 정말로 잠시 후 경비실 불이 꺼지는 게 보였습니다. 창고 복도는 완전히 적막에 빠졌죠.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설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야,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니? 글쎄요. 어머니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며느리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도장 찍어주시면 아무 일 없어요. 안 찍으시면. 글쎄요. 이 추운 창고에 갇혀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 정말 미쳤구나. 제가 소리쳤습니다. 미쳤다고요? 전 너무나 제정신이에요. 오히려 17년 동안 참고 산 제가 대단한 거죠. 설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아세요? 제가 매일 새벽에 어머니 두부 냄새 맡으며 일어나는 기분을 그게 뭐가 어때서 역겨웠어요. 그 냄새도 어머니의 부지런함도 모든 게 다요. 설아의 고백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 마음속엔 이런 증오가 쌓여 있었다니요. 진수 오빠는 맨날 엄마 하면서 어머니만 찾고 저는 뭐예요? 그냥 집안이라는 사람? 아니야, 너도 소중한 가족이야. 가족? 가족이면 왜 모든 재산이 어머니 명의예요? 설아가 다시 흥분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 기여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모든 재산이 제 명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지키기 위해서였죠. 언젠가는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결정하세요. 설아가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45분이었죠. 곧 4시가 되면 교대 끝나고 사람들이 올 거예요.
그 전에 결정하셔야 해요. 설아야, 제발 정신 차려. 제가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몰래 꺼내서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설아가 제 손을 잡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전화 걸 생각이세요? 설아가 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구석에 던져버렸죠. 휴대폰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의 온도가 점점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죠. 제 손끝이 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춥죠? 여기 온도가 영하 9도래요. 설아가 벽에 걸린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오래 있으면 위험해요. 특히 어머니처럼 나이 드신 분은요. 위협이었습니다. 대놓고 하는 협박이었죠. 저는 다시 한번 문 쪽으로 가려 했지만 설아가 막아섰습니다. 이번엔 아예 문 앞에 등을 대고 섰죠.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그건 내가 더 잘 알잖아. 내 평생 피땀이야. 피땀? 그럼 제 17년은 뭐예요? 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17년 동안 어머니 밥 먹고, 어머니 눈치 보고, 어머니 기준에 맞춰 살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전 그냥 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제 가게를 크게 만들고 제 이름으로 된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어떻게요? 돈이 있어야 하죠. 그 돈이 다 어머니한테 있는데.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기회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안 돼. 제가 또 거절하자 설아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무서운 표정이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며느리가 뒤로 물러나며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설아야, 어디 가는 거야? 제가 문 쪽으로 달려갔지만 설아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어머니 혼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안 돼. 문 열어. 문 열어. 제가 문을 두드렸지만 설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리가 들렸죠. 철컥.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철컥 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설아가 저를 가둔 거예요. 영하 9도의 냉동 창고에 말이죠. 설아야, 설아야, 문 열어. 제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밖은 조용했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설아가 멀어지는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안쪽 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대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소용없었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몸이 떨렸어요. 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휴대폰은 이미 설아가 던져버린 뒤였죠.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손녀 나온이가 가끔 새벽에 늦게까지 안 자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학교 방송부 일 때문에 편집을 한다고 했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고 구석에 떨어진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액정이 깨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나온이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나온아. 할머니? 드디어 손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듯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지금 몇 시인데 전화하세요? 나온아, 할머니야. 지금 냉동 창고에. 그때 밖에서 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설아가 아직 완전히 가지 않고 문 밖에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유리창 너머로 얼굴을 들이밀었죠. 나오나 들어. 할머니가 지금 도매시장 냉동 2번 창고에 갇혔어. 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온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요? 할머니, 무슨 일이? 어머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설아가 문 밖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곧 들어가서 어머니가 실수로 갇히셨다고 할 거예요. 누가 절 의심하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아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면 다들 믿을 거예요. 평소에 워낙 살갑게 굴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온이가 제 유일한 희망이었죠. 나온아, 너네 엄마가 할머니를 일부러 가둔 거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요? 그럴 리가. 나온이가 믿기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죠. 자기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니 믿기 어려울 거예요. 그때 설아가 밖에서 크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들어갈게요. 문 열어드릴게요. 연기였습니다. 나온이에게 들리라고 일부러 크게 말하는 거였죠. 나온아, 엄마 말 믿지 마. 지금 2번 창고 앞이야. 빨리 와. 아니면 경비실에 전화해. 제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나온이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엄마가 정말. 그때 설아가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 안쪽에서 잠긴 거예요? 제가 밖에서 열어볼게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마치 정말로 도와주려는 것처럼 들렸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나온아, 할머니 말 믿어. 제발, 통화 끊지 말고 들어. 저는 나온이가 끊지 못하도록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점포 담보를 요구했는데 할머니가 거절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점포 담보요? 나온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설아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통화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정말 그냥 갈 거예요. 나온아, 엄마 목소리 들리지? 지금 통화 녹음 켜. 빨리. 제가 외쳤습니다. 나온이가 당황하면서도 뭔가 조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켰어요. 할머니, 잘했어. 이제 들어.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설아가 문 밖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끝까지 고집 부리실 거예요? 설아야, 제발 문 열어. 죽고 싶지 않아. 제가 애원했습니다. 죽는다니요. 그냥 좀 죽기만 할 거예요. 제가 1시간쯤 뒤에 와서 발견해 드릴게요. 설아의 말이 통화로 그대로 전달됐을 겁니다. 나온이가 헉하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났어요. 엄마가 정말. 나온이가 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지금 당장 열어드려요. 설아가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제가 거절하자 설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 말이 확실하게 녹음됐을 겁니다. 나온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경비실에도 전화할게요. 그래, 빨리 와. 할머니가 2번 창고에 있어.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해서요. 설아가 정말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았죠. 창고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나온아, 아직 듣고 있니? 네, 할머니. 지금 옷 입고 있어요. 금방 갈게요. 손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아빠는요? 아빠는 시장 주차장 트럭에서 자고 있대.
엄마가 그랬어. 저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다시 온 건가 싶어 긴장했죠. 하지만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문이 잠겼네? 아직 안에 계신가? 경비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안에 갇혔어요. 제가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어머, 복자씨, 잠깐만요. 경비 아저씨가 놀라서 열쇠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걸쇠가 채워져 있네? 이상하다. 아저씨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가둔 거예요. 빨리 열어주세요. 제가 외쳤지만 아저씨는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요? 아까 같이 오신 분이? 네. 빨리요. 너무 추워요. 잠시 후 경비실에서 사람들이 더 왔습니다. 공구를 들고 온 것 같았어요. 걸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어요. 공구로 끊어야겠어요. 쇠를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 앞에 쓰러져 있었죠. 온몸에 힘이 빠져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공구로 걸쇠를 끊는 소리가 제 귀에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설아가 다시 나타났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것처럼 숨을 헐떡이며 말했죠. 어머,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안에 계신다고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방금 알고 달려온 것처럼 굴었어요. 아, 며느님. 어머님이 안에 갇히셨어요. 밖에 걸쇠가 채워져 있고요. 경비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어머, 어떡해.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설아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죠. 저는 문 안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요. 그때 제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나오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제 거의 다 왔어요. 엄마 목소리 들려요. 통화 계속 켜두세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설아가 문 밖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였죠. 설아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날 가둔 거 다 알아. 연기 그만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들렸나 봅니다. 어머님이 뭐라고 하세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설아가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드디어 걸쇠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렸어요. 문 열겠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들어왔지만 창고 안보다는 따뜻했어요. 저는 문 앞에 쓰러진 채로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어머니, 설아가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힘이 없어서 뿌리칠 수도 없었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잠깐 자리를 비웠을까요? 설아가 큰 소리로 자책하는 척했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겠어요. 그때 나온이가 도착했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온 손녀의 얼굴이 창백했죠. 할머니, 나온이가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어요. 통화가 아직 연결되어 있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온이가 설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온아, 내가 왜 여기 있니? 이 시간에? 설아가 놀란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갇혔다고요. 아, 그래. 엄마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이런 일이. 설아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온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나 다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니? 통화로 다 들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한 말. 나온이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통화 녹음도 했어요. 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죠. 나오나, 그건 오해야.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야. 착각이요?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말이 착각이에요? 나온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경비 아저씨와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일부러 가둔 거야? 말도 안 돼.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하지만 나온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온아, 나는 너의 엄마야. 설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나온이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네, 도매시장 냉동동 2번 창고요. 할머니가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고의로 가둔 것 같아요. 설아가 나온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경비 아저씨가 막았습니다. 며느님, 일단 진정하세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다 밝혀질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설아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나온이가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손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고마움 때문이었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실었어요. 체온을 재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체온이 많이 떨어졌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때 복도 천장에 CCTV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카메라가 모든 걸 봤을 거예요. 설아가 걸쇠를 채우는 장면까지도요. CCTV.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보세요. 다 찍혔을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 CCTV가 문 앞을 다 찍고 있어요.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설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통화 녹음에 CCTV까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저는 나온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온아, 고마워. 할머니, 말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그럼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괜찮을 거예요. 나온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설아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정말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쌓인 감정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죠. 17년 동안 쌓인 불만과 당장 닥친 빚이 만나서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그것도 같이 살아온 시어머니를요. 할머니, 도착했어요. 나온이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거였죠.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경찰차였습니다. 설아를 조사하러 온 것 같았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온몸이 따끔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체온을 재고는 고개를 저었죠. 34도까지 떨어졌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간호사들이 전기 담요를 가져와 제 몸을 감쌌어요. 링거를 꽂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박복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온이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할머니, 경찰분들이 오셨어요. CCTV 확인하러 가신대요. 손녀 뒤로 경찰관 2명이 따라왔습니다. 젊은 여경이 제게 다가와 물었죠. 할머님, 지금 진술 가능하세요?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누워 계세요. 체온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어요. 여경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누워 계세요.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설아가 새벽에 냉동창고로 유인한 것부터 도장을 요구한 것,
그리고 문을 잠근 것까지요. 며느리가 일부러 가두신 거라고요? 남자 경찰관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점포 담보를 요구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그때 나온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통화 녹음이 있어요. 할머니랑 통화하면서 녹음했는데 엄마 목소리도 들려요. 여경이 이어폰을 꽂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확실히 말했네요. 네. 그리고 CCTV에도 엄마가 문 잠그는 게 찍혔을 거예요. 나온이가 덧붙였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무전기로 연락했습니다. 이번 창고 앞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5분에서 10분 사이요. 잠시 후 답변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성이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시간은 새벽 4시 6분입니다. 두 경찰관이 서로를 봤습니다. 증거가 확실했죠. 며느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마 밖에 있을 거예요. 아까 구급차 올 때 있었는데 제가 대답하자 여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료가 데리고 있을 겁니다. 곧 서에서 정식 조사할 예정이에요.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정말 화장실 다녀온 거예요. 설아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관 둘과 함께 응급실로 들어왔죠.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양옆에 경찰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세요. 설아가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설아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나온이가 엄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다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나온아, 엄마야. 내 엄마란 말이야. 엄마라서 더 실망이에요. 나온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같이 17년을 살았잖아요. 설아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니 뭔가 느낀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진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제 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차가워요? 설아가 뭐라고 했어요? 진수야. 제가 아들을 봤습니다. 순진한 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됐죠. 설아가 나를 냉동 창고에 가뒀어. 뭐라고요?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를 돌아봤죠. 설아야,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오해해요. 전 정말. 하지만 경찰관이 끼어들었습니다. CCTV와 통화 녹음에 다 증거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가서 조사받으셔야 해요. 진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설아야, 정말이야? 정말 엄마를. 오빠, 나도 힘들었어요. 설아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눈치 보고 돈도 없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제야 진수도 아내의 빚 문제를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빚? 무슨 빚? 카드 빚이요. 미용실 운영하면서 계속 돌려막기 했는데 이제 한계예요. 설아가 울면서 말했지만 동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설아를 데리고 가려는데 설아가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그만해. 제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설아가 경찰과 함께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사라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진수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설아가 그런 사람인 줄. 괜찮아. 너도 몰랐잖아.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건 진수일 거예요.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왔습니다. 체온이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하지만 하루 정도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온이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학교는? 오늘은 안 가도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손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잃었지만 손녀는 제 편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창고에 갇힌 건 불과 16분이었는데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나온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튼튼해. 제가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옮겨진 후 경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형사님이었죠.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걸쇠를 채우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요. 그럼 설아는 살인미수와 감금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님의 말에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감옥에 간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통화 녹음도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손녀분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이에요. 형사님이 나온이를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를 구하고 싶었어요. 나온이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자랑스러워하는 게 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나온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픈 몸이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문병을 왔거든요. 복자 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옆 가게 김 사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뒤따라온 상인들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며느리가 그런 짓을 했다면서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이 다들 설아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요즘 설아 씨가 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소문은 있었어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용실에 빚쟁이들이 자주 왔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큰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설아 씨가 울고 있더라고요. 상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씁쓸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때 경찰서에서 형사님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대답하자 형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상인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일단 CCTV 영상을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두 분이 창고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한설아 씨가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장면까지 전부 찍혔습니다. 형사님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설아가 문을 잠그는 모습이 선명했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네요. 김 사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손녀분이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분석했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한설아 씨 목소리가 맞습니다. 나온이가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라는 발언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보여주거든요. 형사님의 설명에 상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진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경찰서에 있다가 온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죠. 엄마, 진수야, 괜찮니?
제가 물으니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아가 전부 자백했대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드빚이 3천만 원이 넘었대요.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빌렸다가 못 갚아서 계속 돌려막기 했다고. 3천만 원이나? 저도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엄마 점포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했대요. 엄마가 계속 거절하니까. 그래서 진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덧붙였습니다. 한설아 씨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니 결국 인정했습니다. 다만 죽이려던 건 아니고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겁만 준다고 영하 9도 냉동창고에 가둬요? 나온이가 화를 냈습니다. 그건 살인미수예요. 맞습니다. 검사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님이 동의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무거운 분위기에 더 있기가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형사님도 일어났습니다. 내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예요. 네. 진수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형사님이 나간 후 병실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엄마, 이혼할게요. 진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설아가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진수야, 잘 생각해. 나온이도 있는데. 할머니, 저도 아빠 의견에 동의해요. 나온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해치려 한 건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자 검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수가 전화를 받고 돌아왔죠. 엄마, 설아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데요. 그래. 증거가 확실해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대요. 진수의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슬픔까지요. 나온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엄마는 다시는 할머니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나온아.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그런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우리한테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나온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잃었지만 아들과 손녀는 여전히 제 편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매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엄마,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가게는 며칠 쉬어도 돼요. 그래야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으니까요. 무엇보다 그 냉동 창고를 다시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설아는 피고인석에 있었죠. 수의를 입은 며느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입니다. 17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았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설아가 새벽에 저를 냉동창고로 유인한 것부터 시작해서 도장을 요구한 것, 그리고 문을 잠근 것까지요. 피고인이 직접 문을 잠갔다는 거죠? 네.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말했죠.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장실 다녀온 사람이 밖에서 걸쇠를 채웁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님이 정숙을 요구했죠. 검사 측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CCTV 영상을 재생하겠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복도를 비추는 CCTV 화면이었죠. 영상 속에서 설아가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보였죠. 설아가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모습이요.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직접 걸쇠를 채우고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감금 행위입니다. 설아의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문이 열려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임시로 잠근 것이라고. 그럼 왜 바로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16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졌고요. 판사님이 설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정말 죽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점포 담보가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설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살인 미수의 이유가 됩니까? 판사님의 목소리가 엄했습니다. 그때 검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통화 녹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제 목소리와 설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 설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 발언은 명백한 살해 의도를 보여줍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설아의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순간적 실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교대 시간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여기 경찰이 확보한 원본 파일과 포렌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의 진실성이 확인됐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을 더 부르겠습니다. 박나온 양. 나온이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용감하게 섰죠. 증인은 그날 새벽 무엇을 했습니까?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예요. 나온이가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냉동 창고에 갇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가둔 거라고. 나온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할머니가 통화 녹음을 키라고 하셨어요. 녹음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엄마가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나온이가 울먹였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 목소리가 확실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어머니를 고발하는 장면은 누구에게나 충격적이었으니까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왜 녹음을 제출했습니까? 할머니를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온이의 대답에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정숙을 요구했죠.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설아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어머니께도 가족들에게도. 설아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한설아를 살인미수 및 감금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죄질이 나쁩니다. 시어머니를 영하 9도 냉동창고에 가둔 것은 명백한 살인미수입니다. 설아가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합니다. 법정 경위가 설아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설아가 저를 마지막으로 봤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설아가 울부짖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진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끝났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로 끝난 거예요. 나온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거죠? 그럼, 너 아니었으면 할머니는. 저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용감했어. 엄마를 고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실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온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죠. 이제 우리 셋이서 새로 시작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아빠, 우리 잘 살아요. 나온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요. 검사님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돼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CCTV와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어요. 특히 손녀분의 용기가 대단했습니다. 검사님이 나온이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법원을 떠났습니다. 설아가 끌려가던 법정 뒷문을 잠깐 바라봤지만 이내 발걸음을 돌렸죠. 더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프시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진수가 물었습니다. 따뜻한 국밥이 먹고 싶구나. 그럼 시장 국밥집 가요. 거기가 맛있잖아요. 나온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냉동창고는 보이지 않는 길로 돌아갔죠. 아직은 그곳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곳을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이죠. 엄마, 괜찮으세요? 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니 설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옷장, 부엌 살림들까지.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설아 물건들 다 정리할게요. 그래. 필요한 건 나온이가 쓰고 나머지는 버려. 나온이가 엄마 방을 들여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 엄마가 그리워요.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엄마인데.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울어도 돼. 엄마니까 그리운 게 당연해. 하지만 할머니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온이가 흐느꼈습니다. 그것도 맞아. 두 마음이 다 있는 게 정상이야.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죠. 엄마, 죄송해요. 진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야, 왜 이래? 제가 설아 편만 들었잖아요. 엄마 말을 더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점포담보 거절할 때도 저는 설아 편을 들려고 했어요. 엄마가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괜찮아. 넌 몰랐잖아.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설아가 힘들어하는 걸 보기 싫어서. 진수의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야,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런 말 하지 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살되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나온이가 차를 타고 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죠. 할머니, 이거 드시면서 마음 좀 푸세요. 고마워, 나온아. 유자차 향기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설아가 좋아하던 차였죠. 문득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23살의 설아는 예뻤고 착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나온이가 물었습니다. 옛날 생각. 엄마가 처음 왔을 때, 엄마도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래. 다 사정이 있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설아도 처음부터 악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때 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혼 서류예요. 내일 제출할 거예요. 정말 괜찮겠니? 네. 이미 결심했어요. 진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민사소송도 가능하대요. 치료비랑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필요 없어. 그냥 끝내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설아와 엮이고 싶지 않아. 알겠어요, 엄마. 밤이 깊어지자 나온이가 먼저 자러 갔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학교 끝나고 바로 올게요. 두부 만드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나온이가 나간 후 진수와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제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그 차가운 창고에 갇혔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엄마, 하지만 살았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진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시장 가실 거예요? 며칠 더 쉬려고. 그러세요. 충분히 쉬세요.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자러 갈게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잘 자라. 혼자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냉동 창고가 아직도 그곳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요. 새벽 3시, 평소 같으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냥 누워 있었죠. 더 이상 설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문득 설아가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어머니가 없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 차가운 목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야 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진수가 출근하고 나온이가 학교에 갔죠.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장님이었죠. 복자 씨, 언제 나오실 거예요?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며칠 후에 나갈게요. 그래요. 푹 쉬고 나오세요. 자리는 그대로 지켜드릴게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다시 깨달았죠. 저녁이 되어 나온이가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두 사왔어요. 어머, 맛있겠다. 우리 셋은 만두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설아가 없는 식탁이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할머니, 내일부터 정말 두부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거죠? 그럼 우리 나온이가 제일 맛있는 두부 만들 수 있게 해줄게. 좋아요. 나온이의 밝은 웃음에 저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밤이 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맺어진 거라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이에요라고 남겨주세요. 환영 인사 바로 달러갈게요. 오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오늘도 출석으로 남겨주세요. 늘 감사하며 따뜻한 한마디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